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안녕하세요. 라이프 주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분명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답답하잖아요. 아이와 남편과 또는 직장 동료들과 흔히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새 아들을 키우면서 상담하면서 이 소통의 벽을 온 몸으로 느꼈어요. 이 문제를 제가 해결을 하고 싶어서 상담도 많이 받아봤고 여러 책들을 보며 공부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것을 몰라서 그랬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대화가 안 되는지 본질적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요. 그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공부하며 깨달은 방식을 나눠보려 합니다. 한 번이라도 말해도 안 통해요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10분만 집중해주세요.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와 저는 성향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하고 저 또한 성향이 반대예요. 저희는 좀 감정이 올라오면 저는 입을 꾹 다무는 반면에 남편은 좀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느끼는 거죠, 서로. 남편은 왜 말을 안 하나 너무 답답함을 느끼고 저는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주나 라며 남편이 저를 밀어붙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둘 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다를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다름을 틀림으로 착각을 하곤 합니다. 넌 왜 그렇게 말이 없어? 이 말 속에는 말이 많은 게 정상이고 말이 없는 너는 비정상이라는 메시지가 숨어져 있어요. 넌 왜 이렇게 예민해? 이 말도 마찬가지죠. 예민하지 않은 게 정상이고 너는 문제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우리가 던지는 말 속에 이미 다름을 비정상이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요새 날씨가 쌀쌀해져서 점점 아이들이 일어나기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미적미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이러는 거죠. 엄마, 나 핸드폰 좀 줘. 확인할 게 있어. 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화가 버럭 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할 급한 일들이 있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쟤는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는 거야? 라며 아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이는 학교에서 오는 알림장을 확인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 전날 분명히 책가방을 같이 쌌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는 오늘 준비물 중에서 놓친 게 있는지 학교 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아이에게는 핸드폰으로 알림장 확인하기가 학교 갈 준비의 일부였던 거죠. 저는 씻고 옷 갈아입는 것만 준비라고 생각했고 아이는 알림장을 확인하는 것 또한 준비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장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욕구가 들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사람들의 기질을 외향형과 내향형, 감각형과 직관형, 사고형과 감정형, 판단형과 인식형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융이 강조한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기질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말로 풀어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어떤 사람은 혼자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융은 우리의 기질이 다르다는 걸 이해할 때 갈등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대화가 막히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방식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방식을 내 방식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럴 때마다 소통은 벽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요새 비폭력 대화라는 걸 배우고 있거든요. 비폭력 대화의 창시자인 마샬 로젠버그는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행동 뒤에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다라고요. 아침에 핸드폰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이에게 있었던 욕구는 확인하고 싶다, 안심하고 싶다 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지 않은 거죠. 빨리 가야 한다, 늦지 않아야 한다 라는 제 욕구만 보고 반응을 했었던 거예요. 저희가 말이나 행동으로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반응을 해요. 그런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간을 선택할 힘이 있고 그 선택을 잘하면 성장과 자유가 오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핸드폰을 달라고 했을 때 버럭 화를 내는 대신에 잠깐 멈춰보면 저 아이는 어떤 욕구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을까? 잠깐 내 안의 욕구는 뭐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지금 핸드폰이 왜 필요해?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지 말했던 거를 엄마는 지금 네가 늦을까봐 걱정이 돼. 근데 너는 핸드폰으로 뭘 확인하고 싶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알림장이요. 오늘 준비물이 있는지 보려고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조율할 수 있겠죠. 좋아.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뭐 핸드폰을 보고 엄마가 준비물 챙기는 걸 도와줄게. 라고 말을 하면 아이는 자신의 욕구도 인정을 받았다고 느끼고요. 저도 제 욕구를 정확하게 행동으로 근사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둘의 대화는 좀 더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 욕구를 진정으로 받아들여줬다는 느낌을 갖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욕구를 먼저 보는 거, 그게 진짜 공감 대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지 제가 방법 4단계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관찰하기입니다. 판단이나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넌 왜 지금 이 바쁜 시간에 핸드폰부터 찾는 거야? 이건 평가하겠죠. 지금 너는 핸드폰을 달라고 하네? 이거는 관찰이에요.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해해 주라는 게 아니라요. 거리를 두고 관찰을 하라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평가를 안 하고 관찰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자동적으로 판단이나 평가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다행인 거는 이 관찰하기는 연습을 통해서 늘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관찰하기를 따면 두 번째는 감정 느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늦을까봐 걱정스러워 라는 등의 감정을 적는 거죠. 또는 표현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욕구를 파악합니다. 저희가 감정이나 느낌을 파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 뒤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엄마는 내가 학교에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어 라는 욕구가 있었던 거죠. 네 번째 단계는 부탁하기 입니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뭔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제가 상담을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아니, 왜 나만 이해해주고 왜 나만 공감하고 나만 공부해야 돼? 저 사람은 날 공감해주지 않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이거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 욕구가 먼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질과 다름과 욕구를 공감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욕구부터 받아들여주고 공감해 주어야 해요. 이걸 물컵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치 물컵에 물이 가득 차야 주변으로 흘러 넘치듯이 공감이나 이해나 사랑도 나 자신이라는 물잔이 가득 차야 비로소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욕구를 이해하기 전에 내 욕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관심이 또는 신경이 외부로만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욕구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적으면 좀 도움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진짜 욕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처음에 되게 막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까 해서 아래 댓글 링크로 생각이나 감정, 욕구 리스트를 정리해서 올려두었어요. 보시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좀 더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나뿐만 아니라 아이와 대화할 때, 남편과 대화할 때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 너는 어떤 일이 있었니? 어떤 감정이 들었어? 그 감정 뒤에는 어떤 욕구가 있어? 라고 계속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는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아이에게 화냈던 그 순간에 제 안에는 통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통제하고 싶다라는 생각 안에서는 불안감 또는
인정받고 싶은 존중감, 그리고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는 성취감 등의 욕구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걸 알게 되니까 아이에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남편이나 아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 다른 뒤에 각자의 욕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대화를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는 거입니다. 나는 왜 지금 화가 난 거지?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까? 나는 진짜 뭘 원하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욕구도 보이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진 않겠죠. 저도 해나가고 있는 단계예요. 여전히 화가 나면 입을 다물고 싶을 때도 있고 큰 소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을 회고하고 다시 해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라고 계속 물어보면서 말이죠. 회고하고 다시 수용하고 시도해보는 용기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춰보는 거. 3초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느끼고 있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이 감정 뒤에는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은 자신을 잃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를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배우고 나니까 나 자신을 확장해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 돌보고 주변 사람들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사랑을 해줄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도 나눠주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금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